자, 두 번째 시간 우리 이제 시작할 건데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아까 쉬는 시간에 EBS 연계 교재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가볍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EBS 수능 특강 영어나 독해 연습 그리고 이제 수능 완성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일단 풀어보는 건 좋습니다. 풀어보는 건 좋은데 꼭 그걸 해야 수능을 잘 볼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일단 학교에서 내신 대비해서 이제 수능 특강 영어라든가 독해 연습을 주로 다룰 텐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일단 수업을 좀 듣는 습관을 좀 들여주세요. 내가 내신을 좀 신경 써야 되는 스타일이라면 들어주시고, 왜냐면 내가 EBS 수능 특강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수업을 해줘도요, 출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출제는 학교 선생님이 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포인트하고 내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 수업을 잘 듣는 게 일단 필요하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수업을 잘 듣고 그러면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수능 특강 영어는 혹은 수능 특강 독해 연습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쭉 선생님이 여기에서 10년 넘게 이제 고3 이렇게 단과를 하면서요. 자, 선생님이 수능 특강하고 그 다음에 독해 연습을 수업을 한 적도 있어요. 수업을 한 적도 있는데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료 받고 학교에서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잘 복습하시고 관련된 문제를 선생님이 이제 드리겠죠. 그쵸? 내용 정리도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빈칸이라든가 선택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변형 문제까지 다 드릴 거예요. 다 드릴 건데 근데 그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문 속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잘 찾아내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이 어떤 자료를 줘도요. 학교 선생님이 그대로 출제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자기만의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독해력을 측정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독해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독해력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문 속에서 내가 전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이 내용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포인트는 바로 어떤 거냐면 받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할 때 그때 답을 찾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문 속에서 내가 혹시라도 한두 문장이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연결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형광펜을 표시해두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그리고 그걸 선생님이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는 한 2주 정도 이렇게 휴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선생님하고 조교쌤은 계속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서 여러분하고 아예 그냥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잡을 거예요. 그때 그것만 위주로 확인받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고로 여기 우리 교재에 지금 있죠. 그쵸? 우리 교재 앞쪽에 여기 수강후기에 보면 맨 앞쪽에 있는 태뿅뿅 보이시죠? 그쵸? 이 친구가 그렇게 선생님하고 내신 대비를 했고요. 3등급이었던 친구가 1등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들을 내가 놓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EBS 내신 대비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적절하고 그게 괜찮은 방법이라는 것을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경우들은 있어요. 범위를 잘 생각해 주세요. 학교 시험 범위가 상당 부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만 해도 되는 거냐면 반복을 통해서 대강의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 풀어보는 수준 있죠. 그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해요. 왜? 워낙 범위가 많기 때문에 다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범위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문제 하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딱 느낌이 괜찮은 것들 위주로 내용 파악하는 것 위주로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많으면 전체적인 것을 한 바퀴 쫙 훑어보는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고 범위가 특히나 좁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 좁으면 이제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야 돼요. 왜? 어떤 부분에 어떤 포인트로 물어볼지 몰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 이해가 포인트인 건 범위가 일단은 좁았을 때, 범위가 넓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냥 쭉 훑어봐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내신 대비는 내가 신경 안 쓰는데 그럼 내가 수능만 할 거야. 혹은 내가 정시로 해서 나는 수능을 잘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EBS 연계 교재는 풀어야 되나요? 풀면 좋아요. 풀면 좋고요. 안 풀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왜? EBS 연계가 간접 연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간접 연계는 어떤 건가요? EBS에서 배웠던 지문을 가지고
소재가 유사한 다른 지문을 출제할 수 있다라는 거지 EBS 지문을 활용해서 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EBS 연계 교재에서 주제 문제였는데 그걸 빈칸으로 바꾸고 지문을 그대로 활용해서 그걸 순서별로 바꾸고 이렇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간접 연계라는 것은 같은 소재의 다른 지문을 쓰는 거니까 그러면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EBS 연계 교재에서 나오는 단어들 있죠. 단어들은 어떻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쵸? 왜? 거기 있는 것과 비슷한 소재의 다른 지문을 쓰겠다는 얘기니까 단어는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EBS 연계 교재에 쓰인 단어들은 우리가 쭉 한번 테스트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나올 수 있지만 지문이 그대로 활용되지는 않으니까 풀어보면 좋은데 안 풀어본다고 해서 꼭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재수생들 있죠. 재수생들에게 EBS 연계 교재는 선택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고3에게 EBS 연계 교재는 학교 내신에서 다룬다면 꼭 풀어봐라. 그러나 풀어볼 때 단순히 여러 번 풀어보는 것보다는 지문에서 내가 혹시라도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하면서 가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자료 받아서 그 자료만 충분히 소화해도 점수는 나오니까 절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단다. 자, 몇 년째?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일수록, 중요한 내용일수록 마음을 가볍게 먹어야 실제로 더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시고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EBS 연계 교재는 결국은 무엇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교재인가요? 수능 수험서죠. 그쵸? 그럼 수능 수험서면 수능 잘 보게끔 만들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평가원 기출이라든가 다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모의고사를 잘 볼 수 있도록 수능적인 실력을 높이면 EBS 연계 교재도 충분히 수월하게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리고 EBS 연계 교재에 대한 변형 문제에 대한 학습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물어보는데 변형 문제에 대한 학습은 안 해도 된다. 어차피 변형돼서 안 나온다. 내신 대비 때 그냥 충분히 변형 문제 많이 드릴 테니까 그것만 봐도 충분하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EBS 연계 교재를 꼭 풀어야지 수능을 잘 볼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만약 EBS 연계 교재를 꼭 풀어야지 수능을 잘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영어 성적이 가장 잘 나오는 지역이 어딜까요? 일단 서울일 거고요. 그 다음에 크게 이제 두 군데를 꼽으라고 하면 어딜까요? 그게 두 군데. 일단 여기 빼고 크게 두 군데라고 하면 하나는 대치동이고 하나는 송파예요. 잠실, 송파 그쪽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마지막에 그 6평 지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수업이 뭔지 아세요? 당연히 모의고사 수업이에요. 근데 그 모의고사가 어떤 모의고사예요? EBS 변형 문제를 가지고 만든 모의고사, 기존의 기출을 변형해서 만든 모의고사가 아니라 새롭게 만든 모의고사예요. 그쵸? 바꿔 말하면 어떤 거니? EBS 연계 교재에 대한 변형 문제 학습은 결국은 수능에서 크게 도움되는 학습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능 잘 보게 만들려고 뭘 하고 있니 지금? 평가원 출제진하고 선생님이 모의고사 문제를 따로 제작하죠. 그쵸? 그리고 그 모의고사를 대수에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이 풀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하겠니? 과거에는 이명학 모의고사를 볼 거냐 아니면 우리 더 모의고사를 볼 거냐 애들 사이에서 그렇게 고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당연히 이명학인데 그게 아니라 왜 우리 걸 고민했겠니? 우리 거에도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진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보면서 수능 실력을 올리면 EBS 연계 교재 충분히 우리가 수월하게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신 대비 때 혹시라도 불안해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나눠드린 자료 수월하게 다 소화할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학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꼭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 내신의 포인트는 뭐냐면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서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꼭 챙겨주세요. 그래야 어떤 식으로 변형이 돼도 잘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들 꼭 형광펜을 표시해두고 그걸 선생님한테 질의응답하면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3등급이었던 친구가 내신도 1등급, 영어도 1등급, 대학도 그래서 잘 간 케이스 말씀드렸죠. 그쵸? 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아주세요. 불안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선생님이 그래도요 수능 강의만 지금 몇 년을 했겠니?
그리고 내신 대비 준비만 몇 년을 했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믿고 잘 따라오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지금 어떤 문제를 풀 거냐? 일단은 지금 뒤쪽에서 우리 7번 문제를 먼저 한번 지금 풀겠습니다. 70페이지 7번. 시간은 2분 30초. 지금 풀어주세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요거 답은 당연히 몇 번일까요? 답은 당연히 1번이죠. 그쵸? 1번 concrete. 원래 concrete는 명사를 쓰이면 뭘까요? 콘크리트예요. 그쵸? 시멘트가 굳어서 된 거 있죠. 그쵸?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딱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콘크리트니까 이 concrete가 그래서 구체적인 그 뜻으로 쓰입니다. 영어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건 어떤 거? 말 그대로 형태가 잡혀 있는 것. 실제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지문서에서 지금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가사라는 것을 통해서 작곡에서 나타나는 어떤 감정들을 더 구체화시킨다라는 거고 형태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거든요. 한 가지 이야기니까 답은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첫 번째 줄에서 지금 writing lyrics 이렇게 딱 보이죠. 가사를 쓰는 것은 자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기에 딱 적어볼까요? 여러분 그 shape라는 건 동사를 쓰이면 당연히 어떤 걸까요? 여러분 그 shape가 명사를 쓰이면 어떤 뜻이니? 명사 쓰이면 그렇죠. 어떤 형태죠. 그렇죠? 그러면 형태니까 구체적인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뭘 써도 되겠어요. 그냥 상관없어요. 그렇죠? 구체적인 형태를 만들어가니까 form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형태를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어떻게도 얘기하냐면 요렇게도 얘기를 해요.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인바디가 딱 보이는데 여기서 인바디에서 바디가 바로 어떤 거예요? 바디가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게 바디예요. 여러분 그 바디의 상대적인 개념이 어떤 건가요? 마인드거든요. 마인드는 마음이라든가 정신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형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mind의 상대적 느낌이 body고 body라는 건 이렇게 형태가 있는 거. 그래서 구체화시키는 게 바로 딱 저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그 만들어가는 거 저게 다 shape, form 그리고 embodied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어느 정도 전체의 느낌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자 가사를 쓰는 것을 뭔가의 의미를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which if left as instrumental music would remain undefined 이렇게 딱 보이네요. 자 그래서 which는 앞에 나오는 그 something을 꾸며주는 거 뭐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건 만약에 남겨진다면 그대로 가. 만약에 남겨진다면 됐죠? 만약에 무엇으로 남겨진다면 instrumental music인데요. 여기서 instrument에 딱 붙여보세요. instrument 어떤 뜻이니? instrument가 그쵸? 원래 instrument는 도구란 뜻도 있지만 악기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러면 instrumental music은 무엇이 없는 가사가 없는 악기로만 연주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악기로 연주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적어주세요. 그래서 instrument가 악기란 뜻으로도 좀 쓰인단다. 거기까지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가 뭐지? 여러분 멜론 같은 데서 음원 이렇게 다운받아서 듣잖아요. 그때 가사가 있는 건 그냥 음원이고요. 그 다음에 노래 제목 옆에 괄호에서 인스트라고 써진 거 있거든요. 그게 다 요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인스트루멘트. 그래서 뭐가 없는 거? 가사가 없이. 그쵸? 가사 없이 쭉 이렇게 반주만 나오는 거 있죠. 나 요즘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왜? 거기에 이제 내 목소리를 입혀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스트루멘트를 엄청나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수들이 쓰는 그 반주하고 그 다음 노래방 반주하고 다른 거 아시죠? 노래방 반주는 가이드 멜로디가 있어요. 가이드 멜로디가 있어서 그것대로 그대로 쭉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가수들이 쓰는 반주에는 그 가이드 멜로디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가수처럼 불러야 돼. 얼마나 힘들겠니?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그래서 이게 인스트루멘탈 바로 이제 그건데 자 그러면 가사가 없이 악기 연주로만 남겨진다면 그렇다면 정의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정의되지 않는 뭔가의 의미의 형태를 잡아가는 거니까 저기 나오는 shape는 그러면 뭔가를 정의하는 거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됐네요. 자 그래서 자 무엇이 생긴다고? 바로 표현 수준에서의 변화가 생긴다. 그렇죠? 표현 수준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고 That's one reason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게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많은 송라이터, 작곡가들에게 가사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참고로 뭐뭐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요거 있죠. 그쵸? 원래 노래 가사의 일부를 이 사람이 응용을 한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이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야 해서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라는 노래 가사의 일부를 참고로 이 사람이 그렇게 가져와서 쓴 겁니다. 자, 아무튼 관심 없으니까 그대로 가자. 자 그러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만 딱 표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장면의 픽처 그려봅시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픽처는 뭔가를 그려보다는 뜻이니까 여기서부터 어떤 거야? 구체적인 사례, 하위 개념이 나온다라는 거 감 잡을 수 있겠죠. 이걸 왜 잡아줘야 돼? 하위 개념이니까 구체적인 장면을 그려보면서 사례를 말해주는 거니까 앞쪽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뒤쪽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빠르게 읽어가도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뒤쪽에서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겠어? 가사를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쵸? 가사를 작성하는 상황이 나올 것이고 자, 뒤에 보세요. 뒤에 보니까 Our songwriter invents a melody to go with this mood. Then comes the moment. 자, 그리고 나서 순간이 옵니다. 어떤 순간이 오는 거야? 참고로 여기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분명히 앞에 나오는 moment는 장소 아니지. 근데 뒤에서 where를 썼죠. 신경 쓰지 말고 보는 거야. 보통 moment는 어떤 시점이라든가 순간이죠. 그쵸? 항상 시점이라든가 순간 얘네들은 꼭 관계부사를 when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뭘 써도 상관없다? where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앞에 시점을 줬는데 왜 where를 썼지?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냥 선행사에 관계없이 선행사를 장소 취급하면 where를 쓰는 거고 선행사를 시점 취급하면 when을 쓰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라든가 관계부사를 쓸 때 여러분 어떻게 판단을 했어요? 앞에 선행사가 무엇이면 사람이면 뒤쪽에 관계대명사 뭘 쓰고 who를 쓰고 선행사가 사물이면 which를 쓰고 선행사가 시간이면 뒤쪽에 관계부사 when을 쓰고 장소면 where를 쓰고 이렇게 봤었죠. 근데 수능에서 이제 관점을 바꿔야 돼. 무엇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에 따라서 선행사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이제 우리 집 고양이가 있어요. 캣이 있단 말이에요. 캣이 있는데 뒤쪽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딱 동사를 쓰고 이제 요 자리 있죠. 요 자리에 내가 관계대명사가 뭘 쓸까요? 관계대명사.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who를 쓸까요? 아니면 which를 쓸까요? 자, 선생님에게 우리 집 고양이는 가족이에요. 그쵸? 좀 연세가 좀 드셨어요. 지금 이제 올해 11살이시기 때문에 많이 잘 안 움직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나이가 들면서 얘가 좀 화가 느나 봐요. 화가 늘어가지고 자기 간식 안 주잖아요. 그 표정에서 느껴져요. 딱 째려보고 불만이 있다라는 표정이 딱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화가 늘고 그 다음 좀 나이 들면서 말도 많아졌어요. 자꾸 징징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꾸 징징대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책상에 앉아서 뭔가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이렇게 쳐요. 공부하냐? 나랑 놀아야지.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어찌됐건 나는 그 우리 집 고양이를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나는 뭘 쓰겠어요? 이걸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쵸? 사람 취급을 한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무엇을 통해서? 관계사를 통해서 선행사의 성격이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뭘 썼다면, which를 썼다면 이 새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이제 그렇게 좀 바뀐다는 거예요. 참고로요. 그래서 이 자리에 꼭 뭘 써야 되는 건 아니다. 바로 when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when을 써도 되고 where를 써도 상관은 없다. 참고로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딱 보이네요. 자, 지금 무엇이 요구되는 순간에 온다라는 거예요? where's가 요구되는 순간에 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만 딱 적으세요. 무엇이 가사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기 get 다음에 형용사가 보이면 뭐뭐하게 되다 그 뜻이죠. 그건 get specific. 무슨 말? 구체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specific이라는 건 첫 번째 줄에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야? 첫 번째 줄에 shaping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shape,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 specific, 구체화되는 거. 자, 그리고 구체적인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뭐가 보이는 거야? 여기에서 됐지?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배웠던 어근이라든가 접두어를 독해에서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specific이니까 구체적인 게 무슨 말이야? 보인다라는 거죠. 그쵸? 애매하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밑에 선지에서 2번이 있지. 2번이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왜? 2번에서 obscure는 바로 무슨 말이야? 흐릿한, 모호한. 적어주세요. 흐릿한, 모호한. 자, 그러면 2번에서 obscure가 흐릿하거나 모호하다라는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는 얘기지. 근데 앞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specific이라고 쓰면서 구체적인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딱 나왔지. 그치? 우리가 선지를 만들 때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선지를 만들어요. 그 지문 속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가 키워드잖아. 그럼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어근이 있지. 어근을 활용해서 반대 느낌을 주는 말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쵸? 그게 딱 바로 obscure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왜? 구체적이라는 것은 어떤 거다? 보이는 거다. 따라서 안 보이거나 흐릿한 것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2번에 express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쫙 보니까 봐요. 자, 이러한 슬프거나 행복한 소리가 나는 의미겠죠? 그 의미, 그 다음에 progression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가는 거지. 우리 그래서 배웠다. 그래서 가는 거니까 앞으로 가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진행되는 거죠. 진행이라고 적으세요. progression이 진행이지. 그럼 음의 진행이란 말이야. 음의 진행은 무엇을 해줘야 된다고? Direct its general sadness or happiness to 딱 보이지. 잘 들어. 음이 진행된다고 했지. 그리고 진행되는 것을 앞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했지. 앞으로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야?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이렇게 가는 거니까 방향성이지. 방향성이니까 direct가 바로 어떤 의미? 향하게 하다. 됐죠? 향하게 하는 거고 무엇을? 일반적인 그 슬픔이라든가 행복을 어디로? 특정한 인간의 상황으로 향하게 하는 거지. 잘 들어. 여기서 본다 이제. 자, 여기 particular 있죠? particular에 박스 보시고 여기 general에 딱 박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잘 들어야 돼. 여기서 particular는 특정한 그 말이지. 그리고 general은 원래 어떤 뜻이야? 일반적인 거지. 그치? 그럼 작곡을 하면서 작곡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일반적인 슬픔이라든가 혹은 행복의 감정을 특정한 인간의 상황으로 딱 향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특정하게 향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어요?
구체화시킨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구체화시킨다는 거 볼 수 있고 단순히 슬픈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이별을 통보했기 때문에 슬퍼. 아니면 네가 딴 년이 생겨서 슬퍼. 이런 식으로 구체화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쵸? 구체화시키는 거고 그러면 뭘 구체화시키는 거야? 일반적인 걸 이쪽으로 구체화시키는 거지. 그럼 얘는 구체적이지 않은 거네? 그치? 그거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general이 어떤 뜻으로 쓰이는 거야? general이. 적어놔. general의 추상적인 그리고 abstract를 general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쵸? 일반적인 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딱 정해놓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그것을 어떻게? 바로 구체화시키는 거지. 다시 간다. 일반적인 거야. 그걸 이렇게 딱 구체화시킨다라는 거고 구체화시킨다라는 것은 그러면 범위가 좁은 거야 넓은 거야? 범위가 좁은 거지. 바꿔 말하면 제너럴한 것은 범위가 넓은 거지. 넓은 걸 어떻게 시키는 거야? 딱 좁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focused 동그라미.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지문. focused 동그라미. 그래서 뭘 써주는 거야? 구체화시켰다라는 것을. 지문 봐. 지문 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서 focused. 됐지? 여기 나왔다는 거 이제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일반적인 것을 범위를 좁혀서 요렇게 초점을 맞춰주는 것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이 답이다? 1번이 답이다. 보고 보시면 되고 일단 2번에서 obscure의 흐릿한 모호한 그 뜻이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 윤리적이거나 그 다음에 unforeseen 무슨 말? 예상치 못한 적어주세요. unforeseen은 unexpected 얘기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과장된 거 아니죠. 여러분 과장됐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 과장되었다라는 것은 구체적일까 추상적일까? 구체적인 건데 덩치를 키운 거예요. 그쵸? 구체적인 건데 덩치를 키운 거야. 그냥 이별 통보만 받았는데 이별 이상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면 exaggerated가 맞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런 내용들 아니죠. 그쵸? 자, 포인트는 어떤 거이니? 포인트는 바로 단어를 쓰면서 가사를 작성하면서 제너럴한 것을 스페시픽하게 그 다음에 퍼티큘러하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였지 어떤 상태를 더 크게 만든다라는 거 아니었죠. 그쵸? 그래서 몇 번?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좋아요. 자, 이제 우리 앞으로 와서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요. 5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칠판에 있는 거 필기 좀 먼저 하고 가시죠. 5번 밑에 필기 좀 해주세요. 32번부터 34번 사이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 (5번) 문제 밑에 필기해 주세요. 살짝 어려운 말들이 좀 몇 개씩 보이죠. contrastive analysis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대조 분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대조 분석이라는 뜻인데 요때 많이 써요. 요때
오늘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이야기는 즉 여기서 숫자 1은 하나의 소재, 그렇죠? 하나의 소재를 자세히 다루는가, 숫자 2는 이제 두 개의 소재 혹은 두 개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하나를 자세히 다룰 거냐, 두 개를 비교 대조할 거냐 그 뜻인데요. 요건 사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소재를 자세히 다룬 것 같다라는 판단을 지문의 한 절반 정도까지 읽고 나서 판단을 하시고요. 그랬다면 요것만 잘 생각하면 돼요.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표현인 거 그것만 잘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했을 때는 잘 들어야 돼. 처음에 A하고 B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 A는 요런 거야, B는 요런 거야 이렇게 구체화시킬 수 있거든요.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했을 때는 밑에서 구체화되는 대상이 첫 번째 해당되는 거냐, 두 번째 해당되는 거냐 요걸 잘 잡아줘야 돼. 이게 살짝 어렵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봐봐.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건 어떤 뜻이겠어?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조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얘의 느낌을 강조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항상 어떤 거 옆에 있는 것의 의미를 같이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옆에 있는 것의 의미를 같이 생각하면서 자, 최근에 잘 나오는 게 요거거든. 봐봐.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면서 아까 우리가 31번에서 이야기를 할 때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면 빈칸이 둘 중에 어떤 거냐? 첫 번째냐, 두 번째냐? 그렇게 얘기했지. 그치? 여전히 그런 스타일로 나오거든? 그러나 최근에 잘 나오는 것은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면서 빈칸 있죠? 빈칸 자체에서 두 가지를 다 종합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두 가지 다 종합해서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쭉 읽어가면서 밑에서 어떤 내용이 앞에 나온 어떤 내용으로 연결이 될 거냐 그 매칭 잘 생각해 주시고 당연히 매칭을 할 때 뭘 잘 봐야 되겠어? 어떤 대상이 어떤 대상으로 매칭이 될 거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비교 대조하는 거니까 차이점까지 잘 봐야 돼. 차이점까지 잘 봐야 되고요. 그럼 또 한 가지 필자가 둘 중 하나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는지 선택 유무까지 따져보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빈칸을 어떻게 종합하는 게 나오는 경우가 최근이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두 가지 차이점을 쭉 읽어가면서 파악하고 나서 빈칸에 A는 이렇고 그래서 B는 이런 거야. 이런 식의 차이점이 다 나온다라는 것까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쵸? 자, 이 이야기를 지금 5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프린트물 드린 거 있죠? 그쵸? 그 프린트물을 가지고도 같이 해볼 거야. 따라서 자 5번하고 우리 프린트물 있죠? 우수문항 살펴보기. 두 문제를 연속해서 지금 풀어주세요. 자 포인트는 어떤 거라고 했어? 두 개를 가지고 쭉 비교 대조할 때 밑에 둘 중에 어떤 대상이 나오는 건지 매칭 잘 해주시고 빈칸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쵸? 빈칸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둘 중에 하나냐 두 가지 종합이냐 됐죠? 자, 두 문제 지금 5번과 프린트물 문제 두 문제 지금 풀어주세요. 꼼꼼하게 잘 읽고 풀어주시고 시간은 6분 드리겠습니다.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적응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응하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 5번의 답은 4번이죠. 그렇죠? 5번의 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그 우수문항 살펴보기 있죠. 그렇죠? 그 umlaut가 들어가 있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 선택지 2번의 시퀀스 혹시 보이나요? 그렇죠? 그렇죠? 선택지 2번이 답입니다. 2번이 답인데요. 2번 맞나요? 잠깐만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프린트물이 없어서 2번이 아니라 3번이 답입니다. 3번. 시퀀스 들어가 있는 3번. 그래서 자, 일단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일단 두 문제 다 중요해요. 둘 다 맞췄다면 잘한 거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맞췄다면 괜찮은 거니까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틀렸으면 좀 열심히 해야 돼. 자, 아무튼 자, 여기 딱 보니까 모든 운동선수들은 innate preference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이렇게 꾸민다는 걸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innate는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안쪽에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거. in plus natural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안쪽에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내재된 적어보세요. 내재된 똑같아요. in을 그대로 한 번만 더 쓰면 되고 그래서 내재된 해서 inherent하고 비슷해요. 자, 그러면 내재된 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재된 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태스크는 과제라든가 일 그렇게 보면 되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셀프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모든 운동선수들은 이제 과제 혹은 자 이렇게 보이죠. 자, 그거 두 가지가 관련된 목표에 대한 타고난 혹은 내재된 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어렵게 볼 수도 있는데 항상 문장을 읽고 나서 약간 감을 못 잡았을 때는 멈춰서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옆에 있는 문장들을 활용하는 습관 그렇게 들이자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task or eager involved goals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걸 무엇이라고 한다고? 이러한 predisposition 이렇게 딱 보이는데 얘는 이렇게 딱 가로로 묶어주세요. pre를 안 써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 pre는 미리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뒤쪽에 disposition을 약간 강조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여러분 원래 disposition은 어떤 의미일까요? disposition 뭐가 들어가 있어? position이 들어가 있죠. 그쵸?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position에서 요게 자리라든가 위치 그 뜻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this가 보이면 this는 어떤 거야? 떨어뜨려서 그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떨어뜨려 놓는 거니까 요게 이제 당연히 어떤 거? 여기저기에 떨어뜨려 놓는 거니까 이 뜻이 있어요. 배열이라든가 배치라는 뜻이 있다라는 걸 먼저 같이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떨어뜨려 놓는다라는 것은 이쪽 저쪽에 자리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집중해. 이쪽 저쪽에 자리를 잡아주는 거니까 이렇게 자리를 배열해주고 자리를 배치해주는 거 이제 그 느낌인데 봐봐. 자, 내가 어디에 배치되는가에 따라서 나의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봐봐. 여러분이 지금 이 공간에 배치됐으니까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성향으로 바뀌었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가 아니라 노는 곳에 갔어. 가령 뭐 어뮤즈먼트 파크를 갔거나 아니면 뭐 극장에 갔어요. 그러면 어떤 성향으로 바뀌겠어? 그쵸? 노는 성향으로 바뀔 수 있겠죠. 바꿔 말하면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무엇이 바뀌어진다? 성향이나 기질이 바뀌어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바뀌는 거라고? 성향이라든가 혹은 기질 요게 바뀐다. 적어주세요. 그래서 성향, 기질 이 뜻으로 많이 쓰인다라는 것을 기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성향이라든가 기질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템퍼 아시죠? 템퍼라든가 그 다음에 템퍼러먼트하고 같은 의미 됐죠?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프리를 쓰기는 했지만 disposition 자체도 성향이나 기질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그렇게 같이 알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동선수들이 이제 두 가지 성향이 있다라는 거지. 그치? 왜 복수를 썼잖아. 두 가지 성향. 하나는 어떤 거고, 태스크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self, 즉 자아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리고 refer to에서는 뭐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얘는 요렇게만 딱 적어주세요. 그래서 그냥 똑같아. 어떤 게 있다고? task, goal, orientation이 있고
이고 골 오리엔테이션이 있나 보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에서 오리엔트는 원래 어떤 특정한 방향을 향하게 하다는 의미에서 여기 나오는 오리엔테이션 있죠. 요건 지향성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향하는 거니까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성향이 있다라는 거야. 태스크 관련된 게 있고 이고 관련된 게 있다. 몇 개를 얘기한 거야 지금? 두 개를 얘기했지. 여기서도 살짝 한번 잡아야 돼. 두 가지야? 그럼 두 가지의 차이점을 말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알겠죠? 두 가지 차이점을 말할 수도 있겠다. 물론 두 가지의 공통점을 말할 수도 있어요. 일단 둘이라는 거 포인트를 먼저 잡고 가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요런 성향들이 근데 어린 시절에 발달한다고 합니다. 자, 무엇 때문에? 바로 사람들의 유형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그치? 여기서 듀트는 뭐뭐 때문에 이렇게 딱 적어볼까요? 뒤쪽에 원인이라든가 근거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듀트가 딱 보이면 적어주세요. 듀트가 딱 보이면 뭐뭐 때문에 그 뜻이니까 듀트라든가 혹은 because of가 쓰이면 다 뭘 가리키는 말이 되겠어요? 인과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지. 적어봐. 인과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는 거고 인과면 뭐가 되는 거? 중심 문자 이렇게 필기해주세요. 야, 중심 문자 하면 그냥 들어만 주세요. 크게 세 가지.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말해주는 중심 문자 크게 세 가지 꼭 외운다. 이렇게 세 가지. 인과, 비교, 대조, 양보. 됐지? 인과, 비교, 대조, 양보. 이렇게 기억해야 돼. 인과, 원인과 결과를 가리킬 때 둘을 가지고 비교, 대조할 때 그 다음에 양보. 비록 뭐뭐이지만 이렇게 올드어로 시작하는 거 있지. 그치? 중심 문장 하면 크게 세 가지. 인과, 비교, 대조, 양보. 지문 속에서 인과, 비교, 대조, 양보가 보이면 뭐다? 중심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꼭 반드시 해석 잘해준다. 됐죠?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보이는데 그 두 가지는 아이가 어렸을 때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아이가 어렸을 때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만나는 상황 때문에 바뀔 수 있다. 자, 그러면 사람들과 무엇 때문에? 상황 때문에 아이가 태스크 오리엔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아이가 이고 오리엔테이션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봐요. 자,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쭉 나오네요. 자, 여기 이렇게 딱 끊어주세요. 딱 끊어주시고 if가 보이면 순서나 사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if가 보이면 어떤 거?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의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그런 뜻이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 때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if가 딱 보이면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하위 개념이 될 수도 있겠다. 적어봐요. 자, 그러면요. 자, 뒤에 쭉 보니까 아이가 끊임없이 받게 돼요. 부모의 칭찬을 받게 되죠. depending on은 뭐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데 무엇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부모의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죠. 인정을 받는 거야. 인정을 받는 거야. 무엇 때문에? 개인적인 개선이라든가 향상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야. 무엇으로부터? 코치로부터. 그쵸? 그러니까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인정을 받는 상황이야. 그리고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코치로부터. 앞에 나오는 내용이 다 구체화된 거지. 어떤 사람, 어떤 시츄에이션이냐. 됐죠? 사람과 시츄에이션의 이야기가 다 구체화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아이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요걸 하게 된다라는 거죠. 딱 밑줄.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두 가지를 말하고 나서 첫 번째 어떤 이야기? 태스크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이야기하는 거 알겠지? 두 가지를 말하고 그중에 첫 번째 얘기했지. 그럼 뒤쪽에 이제 뭐가 나오겠어? 두 번째 이야기 이고 오리엔테이션이 뒤쪽에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돼. 왜? 잘 들어야 돼. 두 개를 말하고 나서 그중에 하나씩 얘기해 줬지. 그러면 두 가지의 공통점을 말하고 나서 이제 어떤 이야기? 차이점이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해 줘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무엇이라는 거?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마스터니까 완벽하게 익히는 것. 숙달 적어보세요. 숙달과 노력 그리고 이해. 경기에 대한 이해라든가 스포츠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책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이는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쵸? 이게 태스크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야. 즉
과제 성향 혹은 과업 성향 이 이야기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 보게 되고 그럼 보세요. 자, 그리고 그들의 롤 모델의 행동은 여기서 롤 모델은 누가 될까요? 롤 모델은 앞에 나오는 부모라든가 그 다음에 코치가 된다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의 롤 모델의 행동은 또한 이러한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한 환경은 앞에 나왔던 태스크 오리엔테이션 됐지? 태스크 오리엔테이션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무엇과 다르다고? 이때 원은 앞에 나오는 단수명사를 가리키는 거니까 앞에 나오는 환경을 가리키는 거고 여기서 잘 봐야 돼. 그럼 여기 나오는 이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 될 수 있겠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맨 처음에 두 가지 얘기를 했지. 태스크 오리엔테이션이냐 그 다음에 이거 오리엔테이션이냐 이 두 가지 얘기를 했고 첫 번째 태스크 오리엔테이션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딱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관계부사 웨어가 앞에 나오는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데 뭐가 보이는 거니? 보상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지. 근데 어떤 거야? 그냥 이기는 거. 이기는 거 딱 한 가지지. 이기는 거. 그 다음에 칭찬인데 약간 다르지. 어떤 칭찬이야? 최고의 성적에 대한 칭찬.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non selection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선택받지 못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아예 그냥 경기에 뛸 수도 없는 정도 그렇게 아예 선택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야. 그쵸? 자, 그리고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죠. 그쵸? 무엇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거나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어떤 코치가 나오는 거야? 코치의 스타일이 바로 어떤 거냐면 핸드아웃은 나눠주는 거야. 아이들한테 뭘 나눠주는 거야? 인정이라는 걸 나눠줘. 아이들이 인정하는 건데 근데 그게 어떤 거니? 여기 딱 밑줄. 그래서 불균등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2등은 의미 없어. 1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네가 아무리 좋아졌으면 2등이잖아. 장난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요. 자,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뒤에 보니까 this kind of environment 어떤 거니? 바로 이러한 종류의 환경은 그래서 뒤쪽에 무엇을 보지 않아도 helps ER을 보지 않아도 즉 요게 딱 나오죠. 그쵸? 요게 딱 나왔는데 그걸 안 봐도 앞쪽에서도 쭉 읽어가면 이건 무엇이라고 얘라는 걸 바로 감 잡고 가줘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잘 들어야 돼.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이거 오리엔테이션이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야? that ER라는 믿음과 함께 flourish는 밑줄. flourish 무슨 말? flourish 번영하다, 번성하다 그 말이죠. 그쵸? 번영하다, 번성하다 발달하다는 뜻인데 잘 들어. 발달하다는 뜻인데 야 발달하다 하면 그냥 develop을 써도 되거든. 근데 flourish라는 표현은 발음이 무엇과 비슷하니? 발음이 flourish라는 발음은 flower하고 비슷해요. flower가 바로 어떤 거니? 꽃이잖아. 그치? 그러면 꽃이 이렇게 활짝 펴는 거 있죠? 활짝 피는 거 있지? 그게 이제 발달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거든. 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활짝 이렇게 꽃이 폈을 때 정말 잘 발달한 거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발달하다, 번성하다 그랬을 때 이걸 쓰기도 하지만 이걸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쓰기도 하거든요. 이걸 쓰기도 하는데 근데 꽃이 활짝 편 것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싹 다 발달시킨 거야. 그렇게 쓰는 거니까 blossom이라든가 뭘 쓰기도 한다고? bloom을 펴주세요. 그래서 꽃이 활짝 피는 것을 잘 발달한 상태라고 보는 거니까 blossom이라든가 bloom 이런 것들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잘 들어야 돼. 빈칸은 그럼 일단 뭐가 들어가죠? 맞겠니? 빈칸은 당연히 이거 관련된 게 들어가줘야 맞겠죠. 그쵸? 잘 들어. 자, 빈칸이 둘 중에 어느 것인가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 자, 아까 우리가 31번 빈칸 유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자, 앞에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 자, 다시 정리한다. 자,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이렇게 딱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빈칸이 어느 것인가 이거 보자 그랬었지. 그치? 적어놔. 빈칸이 어느 것인가. 그래서 이 빈칸은 A다. 혹은 빈칸은 무엇이다? B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빈칸이 어느 것인가 이거 파악이 딱 들었어. 예를 들어서 빈칸이 A란 판단이 됐으면 A와 관련된 그대로 찾으면 돼. 빈칸이 B란 판단이 들었으면 B와 관련된 그대로 찾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A가 들어갈 자리면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었어? B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었지. 그치? 그리고 B가 들어갈 자리면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A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 그치? 지금 딱 어떤 스타일이야, 지금?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지금 딱 몇 번째 얘기야, 지금? 두 번째 얘기했지? 그치? 두 번째 얘기했으니까 요 자리에 두 번째 B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줘야 맞는 거야. 그러면 B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A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요런 식으로 최근에는 앞쪽에서 말했던 빈칸에서 관련된 두 가지 소재를 한꺼번에 마지막에 종합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게 딱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몇 번이 답이야? 몇 번이?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4번이 답이죠. 4번에서 자, 능력과 재능이 무엇이 아니라 노력과 개인적인 노력이 아니라. 여기 딱 보이지? 여기 딱 밑줄 보세요. 자, 여기 딱 낫의 동그라미. 좀만 더 집중해. 좀만 집중해.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돼. 자, 그럼 이 부분은 무엇과 관련이 있겠니?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지. 그치? task orientation이 아니라 무엇이? ego orientation, 능력과 재능이 성공을 earn, 가져다 주다, 확보하다. 적어주세요. 가져다 주다, 확보하다, obtain과 같은 의미. 그래서 몇 번? 4번이 답이다. 요 느낌 알겠지? 그치? 요렇게 쓰인다라는 거 감 잡을 수 있겠지? 요거. 자, 최근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면서 두 번째 해당되는 것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같이 물어보는 경우 있지. 같이 물어보는 경우 여기까지 같이 요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4번이 답이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번에서는 여기 not과 but에 딱 적어보세요. not의 법비 그 뜻이지. 그러면 결과가 아니라 무엇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니죠. 아까 무엇만 강조한다고 했어? 무엇만? winning만 강조한다고 했었지. winning이라는 것은 결과야 과정이야. 결과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문의 내용과 반대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고 이미지 트레이닝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블라썸이 뭔지 알겠지? 블라썸이 바로 어떤 거? 지문 속에 flourish하고 비슷한 의미. 됐죠? 자, 그 다음에 팀을 만든다는 얘기 없었고요. 팀 만드는 얘기 없었고 그 다음에 진짜로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로 판단을 잘하는 사람, 실력에 대한 진짜로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코치냐 아니면 옆에 있는 똑같은 동료 선수냐 그 얘기는 아니었지. 그치? 자, 그렇게 해서 답은 충분히 볼 수 있겠다. 자, 이 문제 중요하니까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전체적인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꼭 생각 좀 해주세요. 알겠죠? 자, 우수문항 살펴보기 거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이 이투스 문제인데요. 잘 따라와. 영어하고 그 다음에 독일어 얘기로 시작했어. 그리고 나서 밑에 뭐가 보이니? 사람과 침팬지 얘기 나오지. 그치? 자, 요게 같은 맥락이라는 거 볼 수 있겠냐? 영어와 독일어의 차이점처럼 무엇과 사람과 침팬지도 차이점이 서로 비슷하다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처음에다 보면 영어하고 독일어에 대해 생각해보자. 자, 쓰여진 형태의 관점에서 두 개의 언어들은 동일합니다. 무슨 말? 겉으로 쓰여진 모양은 동일한데 비록 자, 여기 잘 봐야 돼. 표시 한번 해주세요. 뭐가 보이니? 비록 뭐뭐이지만 방금 전에 했었지. 인과 비교대조 양보. 뭐라고? 중심문장. 이 부분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자, 두 언어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뭐가 있다라는 거야? 단지 독일어의 화자들만, 즉 독일어를 말하는 사람들만 무엇을 사용한다고? umlaut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인식됩니다. 아까 나왔지? 무엇으로써? 두 개의 점으로 인식됩니다. 어디? 5번은 뭐뭐 위에. vowel은 모음이죠. 모음 위에 있는 두 개의 점으로 인식이 됩니다. 독일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쵸? 뭐 요렇게 나오는 것들. 그쵸?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근데 자, 그건 이제 발음을 바꾼다고 나오죠. 아, 발음을 바꾸는 것과 관련된 umlaut가 독일어에는 있고요. 영어에는 그렇지 않단다 그 얘기죠. 자, 그러나 자, 여기 동그라미. 그러나 자, 분명히 ridiculous는 바보 같은 어리석은 그 뜻이죠. 바보 같은 일이 될 겁니다. 자, 모든 차이점이
모든 차이점이 두 언어 사이의 모든 차이점이 보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be attributable to 우리 배웠던 것 같은데 자, 얘를 살짝 이렇게 바꿔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바꿔보세요. 그럼 우리 그 지난주 어휘에서 배웠던 거 나오죠. 그쵸? be attributed to, be ascribed to 뭐뭐 때문이다. 적어주세요. 뭐뭐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잘 들어. 봐봐. 그 영어하고 독일어의 그 차이점은 umlaut 있었지. umlaut 지금 한 가지 얘기를 했지. 잘 봐야 돼. umlaut 한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차이점이 umlaut 하나 때문이라고. 모든 차이점이 umlaut 하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지. 그치?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야? umlaut 말고도 영어와 독일어의 차이점은 많은데 umlaut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란 얘기지. 그치? 잘 들어야 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두 가지 이상의 차이점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집중해. 자, 거의 다 끝났어. 자, 그러면 그래?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언어를 이야기하면서 독일어에는 umlaut라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영어와의 모든 차이점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쵸? 자, 그래서 뒤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보이는 거야? 두 언어 사이의 차이점들은 자, umlaut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relate가 보이고요. relate가 보이고 그 밑에 지금 to가 보이는데 여기 relate하고 그 다음에 여기 to에 딱 적으세요. relate to는 뭐뭐와 관련이 있다. 됐지? 뭐뭐와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far more 보이지? far more니까 말은 무슨 말이니? 훨씬 더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디에? 이런 것들에 관련이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how the letters are used to 여기 to에 또 밑줄. 글자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 다음에 글자들이 어떻게 결합되어서 단어와 문장을 만드는가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이점들보다 어디? 여기 다음 밑줄 볼까요? 그러면 phonological element는 뭘로 봐줘야 맞겠냐? 봐봐. 방금 전에 잘 들어야 돼. 자, 이 문장 앞쪽에서 무슨 얘기했어? 이 문장 앞쪽에서 umlaut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모든 차이점을 umlaut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일이다. 많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훨씬 더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보다 그 얘기지.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than 이하도 뭘 말해주는 거야? than 이하도 영어와 독일어의 차이점을 말해주는 거야. 그러나 이것보다 앞쪽에 훨씬 더 많은 관련성이 있지. 바꿔 말하면 이것만 가지고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뭘로 봐줘야 거야? umlaut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치? 봐봐. umlaut 하나만 가지고 차이점을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지. 바꿔 말하면 umlaut보다 다른 많은 차이점들이 있다고. 그쵸? 그러니까 이걸 구성 요소란 뜻이고 그 다음에 phonological은 의문론적인 그 뜻이거든. 발음이라든가 이런 걸 형성하는 의문론적인 그 뜻인데 이걸 의문론적인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보면 어렵단 말이야. 자, 이 문장과 다시 한번 간다. 이 문장 있지? 집중해. 이 문장과 앞의 문장 사이에 but however 있어 없어? 없지. but however가 없으면 어떤 느낌이라고? 같은 맥락이라며. 그러면 umlaut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것 말고도 많아. 그것보다 다른 것에도 더 많은 관련이 있어.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뭘로 본다고? 이 부분을 적어봐요. 야, 근데 여기까지 내 이해를 했어. 복습 잘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자꾸 그 빈칸 완성 얘기를 자주 하는 줄 아니? 시험이 잘 나오니까. 그게 아니라 빈칸 완성 네 문제를 다 푸는 거 당연히 중요해. 근데 3개만 풀어도 돼. 3개만 풀고 3개만 맞춰도 돼. 근데 왜 그런 빈칸을 열심히 해야 되나요? 빈칸을 채운 정도의 난이도가 주제 제목이야. 그러니까 주제 제목을 잘 풀기 위해서 주제 제목만 하고 있는 친구들이 가장 안타까운 친구들인 거야. 왜?
빈칸을 채운 난이도가 주제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데 그럼 빈칸 지문의 난이도도 충분히 익숙하게 그럼 풀어줘야지 주제 제목도 잘 맞추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 줄 아니? 야, 네가 지금 빈칸을 한다고? 야, 너는 주제하고 제목도 틀리는데 네가 왜 빈칸을 해? 빈칸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존에 그 주제 제목 쉽게 나왔던 그 문제들 그것만 가지고 파악하고 있으니까 빈칸 함수 문제를 같이 풀면 주제 제목이 훨씬 더 이렇게 확고해지고 걔네들에서 실수를 안 하게 되는데 진짜 잘해야 되는 내용들이 여기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주제 제목은 맨날 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잘 풀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부담도 느끼고 그러니까 21번부터 24번까지 해서 8번 안에 풀 수 있는 것을 그리고 빈칸까지 연습을 했으면 빈칸도 풀 수 있고 앞에 문제까지 잘 풀 수 있는 것을 앞에 문제만 15번을 풀고 있는 거야. 다 맞춰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니? 이 친구는 당연히 뒤쪽에서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치? 빈칸까지 같이 공부해놨으면 충분히 이쪽에서도 수월하게 왜? 주제 제목과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를 주제 제목만 푼 게 아니라 빈칸 한선까지 같이 풀었지. 이 친구는 학습량이 훨씬 더 많은 거지. 그치? 그리고 훨씬 더 약간 내용 전개가 까다로운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한 거잖아. 이 친구는 충분히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건데 요것만 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은 안 나온다고. 공부할 때 있잖아. 너네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놓지 마.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나올 것이다. 나는 이것만 해도 된다라고 한계를 정해놓지 말라고. 야, 네가 지금 영어가 75점인데 네가 지금 빈칸 할 때야? 네가 문장 삽입할 때야? 하지 말라고. 너는 85점 나올 때까지 절대 다른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왜? 전반적으로 다 고루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성적이 나오는 게 그게 맞는 거야. 그치? 그리고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성적이라든가 실력에 대해서 겸손한 건 괜찮거든?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겸손한 친구들이 위축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겸손과 위축은 다른 문제야. 그치? 겸손하되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따박따박 잘 읽어가면서 성적을 올리려고 생각하되 쫄지 말라고. 쫄지 말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야. 본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변의 통계라든가 확률에 대해서 듣고 나서 나는 안 된다고 목표를 낮추지 말고 야, 네가 지금 4등급인데 네가 존나 열심히 공부해도 네가 1등급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이 새끼야. 이게 아니라 4등급이었고 5등급이었어도 내가 공부하는 시기하고 그다음에 내가 공부하는 집중과 효율이 다르다면 당연히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야? 1등급에서 2등급은 당연히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5등급이니까 나는 목표를 몇 등급으로? 3등급으로만 잡는다 하고 공부를 하잖아? 그 친구는 그래서 딱 몇 점 나오냐면 69점 나오는 거야. 그런 문제가 그렇게 생기는 거야. 왜?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비현실적으로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하나씩 내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잡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뭘 보는 게 중요하다고? 지문의 내용을 좀 더 내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전체적인 큰 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읽어가면서 풀란 말이야. 어떤 문제 유형이라든가 문제의 난이도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말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쵸? 단어도 있잖아. 외우면 돼. 외우면 되고 더 많이 보려고 노력하면 된단 말이야.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학습은 절대 뭐가 아니야? 학습은 절대 효율이 아니야. 학습은 효과야. 그리고 특히 내가 지금 올해 처음 입시를 준비해. 내가 올해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재수생하고 달라. 재수생은 효율이라고 해도 돼. 왜? 고3을 한 해를 겪었기 때문에 고3 한 해 동안에 그래도 공부 좀 한 게 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들은 그냥 영어 공부 조금 해도 돼요. 다른 거 많이 해도 돼요. 근데 우리 고3은 어떻게 되는 거냐? 기본적으로 재수생과 학습량 차이가 있지. 근데 재수생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공부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조금 더 꼼꼼하게 조금 더 양을 늘려가면서 해주는 게 맞는 거야. 그게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하고 탐구를 다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참고로 선생님은 문과였는데 나는 과탐도 했어요. 우리 때는 과탐까지 했어야 됐어. 그리고 그 사탐이잖아. 사탐을 하는데 한두 과목만 하는 게 아니야. 8과목이야. 다 해. 세계사, 동아시아사, 한국사, 윤사, 정치경제, 철학, 사회문화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 난 지구과학 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지구과학인데 왜 명왕사하고 해왕성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지구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생물인데 왜 자꾸 막 다른 생물 이야기를 많이 하지? 난 인간도 모르겠는데 내가 아메바를 왜 알아야 돼?
그리고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으면 됐지 왜 혈액형까지 따져?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유전 얘기 막 보면서 되게 뭔가 이렇게 좀 감 못 잡고 약간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만 어찌됐건 안 될 것 같았잖아. 하면 된다니까. 된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아시겠죠? 꼭 됩니다. 자, 다시 간다. 여기 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해석 어렵단 말이야. 봐봐. 애매하지? 그치? 여기 동그라미. 야, 그럼 so를 썼다는 건 무슨 말이야? so를 썼다라는 건 앞쪽과 같은 맥락이고 같은 흐름이라는 뜻이지. 그치? 그러면 그래서 어디에서도 유전자에서도 똑같다고. 그치? 무엇처럼? 영어와 독일어라는 두 언어의 차이점에서처럼 유전사에서도 똑같다고. 그치? 그러면 유전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침팬지하고 그 다음에 사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 봐요. 자, 그러한 변화들이 여기 쭉 나오면서 결국은 같은 이야기야. 같은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쪽에 영어와 독일어의 차이점과 같을 거야. 자, 그럼 봐. 자,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점은 related to 보이지? farmer까지 보이지? 앞쪽에 무엇과 비슷하니? 앞쪽에 영어와 독일어의 차이점을 말해주는 그 문장과 거의 똑같지? 구조 자체도 똑같지? 그러면 여기에 훨씬 더 많은 관련이 있지? 여기에 박스 봐. 빈칸보다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차이점이 있어. 그러면 이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줘야 맞겠어? 영어와 독일어로 따지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줘야 맞는 거야? 여기에 영어와 독일어에 umlaut 들어가면 되지. 그치? 그럼 아까 umlaut는 어떤 거라 그랬어? 영어와 독일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차이점에 불과하지. 많은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한 가지 차이점에 불과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잘 들어. 봐봐. 이게 이제 수능에서 잘 쓰는 건데